어두운 방 안, 휴대폰 화면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며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소연은 알림 메시지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듯하면서도 체념에 찬 마음을 느꼈다. 또다시, 또 다른 변명과 취소된 계획이었다. 남편 이준호는 그날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를 약속했었다. 뭔가 달랐던, 마치 결혼 초반처럼 모든 순간이 소중했을 때를 떠올리게 할 그런 시간. 하지만 이번에도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는 달랐다. 미안해, 자기야. 친구들하고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오늘 경기가 있어. 다른 날에 꼭 보상할게. 소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최악은 약속이 취소된 사실도 반복되는 변명도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날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었다. 집안에서 점점 더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자신이 무거워지고 숨막혔다.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웃고 이야기하며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 홀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충동이 소연의 몸을 휘감았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고 평생 걸지 않을 것만 같던 번호를 눌렀다. 정확히 뭘 하는 건지 몰랐다. 다만 또 한밤중 소파에 앉아 메시지를 기다리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려왔다. 소연은 침을 삼키며 잠시 전화를 끊을까도 생각했다. 실수로 잘못 건 전화라고 둘러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밤 저랑 연극 보러 가지 않을래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너무 오래 이어져서 소연은 이게 미친 짓인 것 같았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때 부드러운 웃음과 함께 대답이 돌아왔다. 연극이라. 몇 년 만일까? 아마 이제는 가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네. 그래요. 이제는 정말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소연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말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몇 시에 데리러 갈까? 제가 갈게요. 소연이 재빨리 대답했다. 질문도 의심스러운 눈빛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묘한 안도감과 불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소연은 차를 몰고 그의 집이 있는 경기도 가평군 외곽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그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다. 노을빛이 그의 실루엣을 은은하게 감싸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다. 그의 움직임은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다. 평소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묘한 평화와 힘이 느껴졌다. 그는 소연을 보고 활짝 웃으며 도끼를 옆에 내려놓았다. 5분만 줘. 금방 샤워할게. 소연은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공간은 나무와 커피 향기가 가득했다. 늘 가족들이 모였던 방문을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냄새였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자식들, 그리고 남편 이준호의 사진이었다. 잠시 후회가 스쳤다. 왜 그에게 전화를 했을까? 곧 그는 깨끗한 셔츠와 아직 젖은 머리카락으로 욕실에서 나왔다. 가자. 이런 밤은 오랜만이야. 극장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차 안의 침묵은 불편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았다. 가끔씩 그는 옆을 힐끔거리며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밤을 내주지 않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편안히 함께해 주었다. 그런 생각은 차 안에서 멀리 밀어냈다. 오늘 밤은 그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도심에 도착하자 금요일 밤을 즐기는 사람들로 거리마다 북적였다. 주차 공간을 찾는 것도 모험이었다. 이거 모험이네? 그가 농담을 던졌다. 표 사는 줄 좀 봐. 이건 더한 모험이지. 소연이 안도하며 대답했다. 우리는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게 달랐다. 그는 마치 낯선 세계를 탐험하는 듯 보였다. 몇 분을 헤맨 끝에 좌석을 찾았다. 잘 골랐길 바래. 그가 장난스레 말했다. 날 믿어. 소연이 웃음으로 답했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무대가 밝아지자 소연의 속이 뻐근해졌다. 공연은 가벼운 코미디였다.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자꾸 딴 데로 샜다. 왜 그에게 전화를 한 걸까? 딱히 데이트할 상대가 없었던 걸까? 순간 우리의 손이 같이 팔걸이에 닿았다. 아무것도 아닌 제스처였지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급히 손을 뗐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소연은 긴장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팔걸이에 손을 대지 않았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은근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덕분에 소연은 의심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불이 켜졌다. 관객들이 일어나자 우리는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생각보다 좋았어. 그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소연이 강렬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가 일어나 손을 내밀며 말했다. 교통체증 속으로 갈 준비됐어. 돌아오는 길은 늘 그렇듯 침묵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차 안에 잠시 머물렀다. 작은 일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느낌. 느껴본 적 있어. 그의 질문에 소연은 깜짝 놀랐다. 그게 뭔지에 따라 달라. 그녀가 조심스레 답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연극 한 번 보는 밤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지. 소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깊게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 이준호가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다. 그녀의 도착은 눈치채지 못했다. 소연은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연극에서의 순간, 그의 웃음, 손끝이 스친 기억이 맴돌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돌아갈 방법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가슴 한켠이 무거웠다. 부엌으로 가자 남편은 주방 조리대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녀에게 인사도 없이 시선을 들이밀지도 않았다. 그녀는 커피를 따라 식탁에 앉아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휴대폰 알림음이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어젯밤 고마워. 좋은 하루 보내. 간단한 말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몇 초 바라보다가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그래, 좋은 밤이었어. 메시지가 전송되는 걸 보며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며칠 동안 무미건조한 일상이 이어졌다. 집 청소, 장보기, 생각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남편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옆을 지나갈 때면 그녀의 표정에 쓰인 생각이 들킬까봐 두려웠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했다. 금요일이 다가왔다. 평소처럼 남편은 외출 준비를 했다. 그의 익숙한 향수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거울 앞에서 셔츠 단추를 잠그던 그의 모습에 소연은 물었다. 오늘도 나가? 응, 자기야. 친구들이랑 잠깐 나갈 거야. 고개를 끄덕이고 그는 아무런 감정 없이 집을 나섰다. 그러자 소연은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냈. 오늘 밤 시간 있어. 몇 초 만에 답장이 왔다. 응. 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나랑 잠깐 나갈래. 고차에 올라탄 두 사람. 이번에는 목적지 없이 달렸다. 가평 외곽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아늑한 조명과 따뜻한 분위기가 긴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곳이었다. 창가 옆자리에 앉아간 내린 커피 향기 속에서 우리는 아무 이야기나 주고받았다. 조심스러운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말하지 않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커피를 마친 후 차로 돌아왔다.
어두운 밤, 계기판 불빛만이 차 안을 비췄다. 혹시 어떤 순간이 모든 걸 바꿨다고 느낀 적 있어? 그가 갑자기 물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연이 대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은 차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흘렀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차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말했다. 오늘 밤 고마워. 이런 시간이 쉽지 않아. 천만에. 소연은 가볍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그녀의 가슴은 긴장으로 조여왔다. 잠시 더 말할 듯했지만 그는 그냥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소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문이 닫히는 걸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모든 게 너무 단순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이 무거웠다. 어젯밤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부엌에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 안에서 불어나는 폭풍을 감추려 했었다. 하루 종일 무언가에 몰두하려 했지만 휴대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멈출 듯했다. 혹시 그에게서 온 건 아닐까? 동시에 간절히 바라기도 하면서 해가 저물 무렵 마침내 그녀가 두려워하던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고 싶지 않아. 깊게 숨을 쉬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매번 주고받는 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었다. 휴대폰을 단단히 쥐고 답장을 썼다. 지금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할 때 거실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태평했다.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다. 문제는 단지 그의 아버지와 있었던 일만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깊고 조용한 공허였다. 오랫동안 부정해온 그 사실 며칠 동안 그의 침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컸다.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요청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불안을 키웠다.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가 보낼까봐, 아닐까봐. 수요일 밤, 소연이 저녁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문틀에 기대며 물었다. 가슴이 뛰었지만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래, 말해봐. 요즘 내가 멀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거야. 거짓 미소를 지었다. 자신조차 믿지 않는 미소를.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 허물어진 간극은 언제 생긴 걸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했을까? 다음 날 결심했다. 그의 번호를 눌렀다. 필요한 얘기가 있어. 이번엔 직접 만나서. 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날 오후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올 줄 알았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알지? 알아. 우리는 침묵 속에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말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입 밖에 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거실에 마주 앉아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음악도 TV도 없었다. 온기는 나무 바닥에 삐걱거림 뿐이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에게 아무 감정도 없는 척 할 수 없어.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도 무시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뭔가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끝내야 해. 누군가 더 다치기 전에.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알아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불가피함을 받아들였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결단의 침묵이었다. 몇 분 후 일어나려던 순간 그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도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약간은 쓸쓸했다. 이게 최선이야. 소연이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운전했다. 섞인 안도와 슬픔 속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았지만 아픔이 덜해지진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그녀가 변했다는 걸 아는 듯한 며칠이 천천히 흘렀다. 사이의 공허함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더 많이 말하려 했고 작은 제스처도 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다. 문제는 단지 그의 아버지와의 일이 아니었다. 수년간 쌓인 거리감, 침묵, 허울뿐인 약속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준비 중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다. 이전처럼 의심스러운 표정은 없었다.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뭔가 다르게 해보자. 우리가 낯선 사람처럼 살고 있어.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고치고 싶어. 그의 말에 소연은 놀랐다. 잠시 말이 막혔지만 마음 한 구석에 희망이 싹 텄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도 그래. 그녀가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대답했다. 쉽진 않겠지만 이제는 시도할 때였다. 우리를 위해, 한때 우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위해 그는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우리가 만든 거리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이상하게도 절대 가졌어선 안 될 무언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느껴졌다. 가끔 그 밤들, 차 한 대와 웃음들을 떠올리며 어디서 선을 넘었을까 자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진짜 문제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그 일이 그녀에게 결혼 생활의 허무함을 보여준 것,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던 공허함이었다. 어느 날 밤, 저녁을 마치고 남편이 다가왔다. 함께 식사를 하며 물었다. 같이 저녁 먹을래?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아직 구할 수 있는 무언가가,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 해보자.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미래는 아직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소연의 휴대폰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손을 멈추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무엇일지, 그 끝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새 밤은 깊어가고 가평의 조용한 주택가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김소연은 창밖에 걸터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도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흘러갔다. 저녁 무렵 남편 이준호와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그리고 그날 밤 휴대폰에 도착한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문장은 마치 어두운 심연 속에서 빛나는 작은 등불 같았다. 소연은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왜 지금 이 순간에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밤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주방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어젯밤 메시지를 곱씹었다. 진짜 이야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이게 남편과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전환점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는 걸까? 그때 현관문에서 누군가 다급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그는 낯익은 이웃 박민석이었다.
민석은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묻어나는 말투로 인사했다. 소연 씨, 이게 무슨 일이요? 어제 밤에 갑자기 전화도 없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요. 소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런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이라도 해보는 게 낫다 아이가. 소연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민석 씨. 사실 나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우리 동네는 작은 마을이라 숨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해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소연은 잠시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사건들이 그녀의 일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하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며칠 후 소연은 다시 한번 그 미스터리한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짧고 간결했다. 어제 당신이 만난 그 사람, 그가 당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소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 사람이라니, 혹시 그날 극장에서 함께 있었던 남편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인물인가?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고 고민 끝에 메시지를 보냈다. 누구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바로 근처 카페에서 찍힌 자신과 남편의 사진이었다. 둘은 웃고 있었고 사진 속 분위기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사진 아래에는 한 줄의 문구가 있었다. 사랑과 배신 사이. 당신은 어디에 설 것인가? 소연은 손에 쥔 휴대폰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방황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이준호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어색하고 무거웠다. 이준호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고 소연도 입을 열기 어려웠다. 침묵이 길게 이어지던 중 문득 소연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메시지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역시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진실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숨겨져 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소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커튼이 휘날리며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의와 두려움이 공존했다.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는 단순한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 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비밀을 품고 있었다. 소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주할 진실은 상상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이튿날 아침, 가평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김소연은 부엌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지난밤의 불길한 메시지들을 곱씹었다. 진실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은 마치 그녀의 마음 깊숙이 박힌 가시처럼 계속 자리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집어들고 미심쩍은 번호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몇 번 울리더니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죠? 그 질문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소연 씨,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자, 이준호 씨의 아버지와 관련된 오래된 비밀이 숨어있죠. 소연은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비밀이요? 조금씩 알아가야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마을에는 모든 게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소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방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마을의 이장 이명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경계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이명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호 씨 집안에 관한 이상한 소문들이 마을에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죠. 당신도 조심해야 해요. 소연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저도 어제부터 이런 메시지들을 받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명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감춰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걸 밝혀내려 하다 사라지기도 했죠. 사라졌다고. 소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그래요. 조심하세요. 당신에게도 불길한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소연은 문을 닫으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란 걸, 어쩌면 마을의 오래된 어둠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단 걸 깨달았다. 그날 오후, 소연은 동네 카페에서 박민석과 다시 만났다. 민석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연 씨, 이런 일에는 혼자 대응하기 힘들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조금씩 정보를 모아보죠. 만약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해요. 소연은 민석의 진심 어린 제안에 고마웠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커졌다.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도착해 있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뒤편으로 오래된 가평의 작은 집이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기억 속에 숨어 있다. 소연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운명임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소연은 그날 밤 집 밖으로 나가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걸 발견했다. 그 그림자는 곧 사라졌지만 소연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모든 눈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 내리는 가평의 저녁, 김소연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촉촉한 공기와 커피향이 뒤섞여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잠시 달래주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최근에 벌어진 일들, 알 수 없는 메시지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의문의 그림자들까지.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박민석이 들어왔다. 그는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빗방울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붙어 있었다. 민석은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오늘은 좀 늦게 왔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요. 민석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모든 걸 알아야 하니까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난 몇 주간 벌어진 사건과 메시지를 민석에게 털어놓았다. 그가 극장에서 만난 남편의 아버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협박 같은 메시지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까지. 민석은 가만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 씨 아버지에 관한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은 몰랐네요. 가평에도 이런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소연은 피곤한 듯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이젠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도, 아버지도,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석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게 있어요. 잊혀진 진실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혹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소연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전설이요? 어떤 전설인데요? 민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옛날에 이 마을에 아주 큰 비밀이 있었대요.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 중에는 마을의 유력자들도 있었고 평범한 주민들도 있었죠. 그 비밀이 지금까지도 누군가에 의해 숨겨지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소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그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이 그 전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는 이 비밀을 지키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밝혀내려 하고 있으니까요. 소연은 커피잔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 진실을 꼭 밝혀낼 거야. 아무리 무서워도 이대로 숨지 않을 거야. 그때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젊은 여자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숨을 헐떡였다. 민석 씨. 소연 씨.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 마을에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사람, 과거에 이 마을의 비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소연과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마을의 어두운 과거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할 것이 분명했다. 소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 이제 도망칠 수 없어. 밖에서는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고 어둠은 더욱 짙어져만 갔다. 가평의 밤은 한층 더 짙은 어둠으로 뒤덮였다. 빗방울은 굵어지고 바람은 거세게 나무들을 흔들었다. 김소연은 카페 테이블에 팔을 괴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각오가 자리 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소연 씨, 이젠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예요. 박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사진은 흑백이었고 낡은 종이에 구겨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뒤로 오래된 한옥집이 보였다. 이 사진은 30년 전 이 마을에서 찍힌 거예요. 사진 속 남자가 이준호 씨 아버지라는 소문이 있죠.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진 속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그 젊은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죠? 소연이 물었다. 그 비밀을 파헤치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이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민석이 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위험에 빠진 것 같아요. 소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이 비밀을 지키려 한다는 건 분명해요.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하죠.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 순간 카페 문이 또다시 열리며 젊은 여자가 다시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소연 씨, 민석 씨, 이걸 받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소연은 봉투를 받아들였다.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무거운 느낌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찾는 자여, 이 수첩이 너의 길잡이가 되리라. 하지만 조심하라. 어둠 속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 소연은 수첩을 펼쳐보았다.
빽빽이 적힌 손글씨와 낙서, 그리고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한 지도와 표시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군요. 소연이 말했다. 민석도 수첩을 살펴보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한 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카페의 조명을 뒤로한 채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의 문을 열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쳤고 불안한 어둠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소연의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녀의 손이 수첩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은 냉혹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시작인가 보군. 낮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가평의 밤은 더욱 깊어져갔고 숨겨진 비밀들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